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해물찜 소자 배달을 시킨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해서 302로 배를 눌렀다. 누구세요? 네, 싱싱해물찜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30대 후반 아줌마인데 참 곱게 늙었네. 어린 여자에게 느낄 수 없는 묘한 감정에 너무나도 성숙하고 관능적인 모습에 갑자기 긴장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어머 아저씨, 저 실수로 공기밥을 안 시켰어요. 어쩌죠? 실수했다며 코맹맹이 소리내며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5분만 기다리세요. 난 눈 깜짝할 사이에 식당에 가서 공기밥 2개를 챙겨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배달비에 공기밥까지 보태 3,000원을 건네주었지만 돈을 받지 않겠다며 서비스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 미안해했고 냉장고로 가더니 캔커피를 하나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후 그녀는 내가 만든 해물찜이 입맛에 잘 맞는지 일주일에 3~4번씩 배달시켜 먹는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난 그녀에게 갈 때마다 공기밥 2개씩을 공짜로 주었고 그녀는 담례로 시원한 캔커피를 선물로 주었다. 언젠가부터 음식값은 공짜가 되었고 새우찜을 시키는 날은 내가 보고 싶다는 둘만의 신호가 생겨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32살 남자입니다. 저도 생산직이긴 하지만 한때는 구미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녔었지요. 보너스가 1년에 800%에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되고 3주에 한 번씩 야근을 해야 하는 상교대였지만 삼성 다음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방색 한 짜리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임대해서 5명이 지내는 기숙사도 공짜였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회사 식당이 기숙사 바로 옆에 한 개와 회사 내에도 하나 있어 365일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또 사채를 갚기 위해 카드 대출 및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다가 집안이 완전 파산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도망치듯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떠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수중에는 돈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자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아버지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훈련소로 가면서 따뜻한 배움도 받았을 텐데 혼자서 이때를 위해 기차를 탔는데 가는 내내 몇 시간 동안이나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마땅히 갈 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숙식이 제공되고 월급 많이 주고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기업에 취직해 3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 돌아오는 3주째에는 2박 3일로 쉬는 날 생기는데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늘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너무 외롭고 기분 좋을 일 하나 없는 생활에 지쳐 내 자식에겐 지금 같은 상황을 물려주기 싫다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20대 초반 여자애를 2명 정도 사귀긴 했지만 깊은 관계가 될수록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와 더 이상 사귀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헤어지고 그 뒤로는 수년째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돈에 상당히 집착을 했을 때입니다. 다니던 대학은 그만두고 군대 다녀온 후 곧장 연봉 많이 준다는 대기업에 들어가 몇 년 동안 다니며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게지요. 아직도 후회를 하는 게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에서 버티고 버티다 나올 걸 후회스럽네요. 가끔 입사 동기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한 번은 술 먹고 연락이 와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연봉도 많이 받고 예쁜 마누라에 부러울 게 없는 놈이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이번에도 진급에서 누락되어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었다더군요. 대기업에선 나이 먹고 진급 못하고 능력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하는 팀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 많은 경력자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 그곳에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하고 신입과 똑같이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하니까 사내에서 한마디로 창피를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와봐야 별 볼 일 없다. 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 몰고 다니며 배달이나 할래? 그랬더니 울음을 뚝 꺼치더군요. 나처럼 장가 못 가고 이렇게 살기 싫으면 잘릴 때까지 최대한 붙어있다가 나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전화가 오는데 저를 보면 힘이 나나 봅니다. 전 공장 생활 몇 년 후 모아둔 돈으로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 야간에 일하는 것도 지치고 연봉 많이 주는 만큼 회사 생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은 힘든 게 없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고모가 해물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TV에 나오더라고요. 20년 전 통에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며 한 달 매출이 1억이 넘는다고 소개하는 서민갑부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고모 식당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었나 싶어 찾아가 봤더니 고모가 내 얼굴을 보면서 엄청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절 찾아 대학 등록금과 방이라도 얻어주려고 수수문했는데 우리 김 시장 손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더랍니다. 고모 돈은 필요 없으니까 찜기술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10년 만에 보는 고모에게 무작정 부탁을 했다. 그래, 고모가 찜기술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거래이. 대신에 부산에서 장사하면 안 된대이. 자기 친조카도 여기서 배워 인천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만 광고 내서 장사가 무척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조카가 한다는 식당을 알아보니 평점도 4.9점에 엄청 좋고 판매량도 꽤 많아 보여서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경북 경산이라는 곳에가 배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배달 전문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장사 시작하는 첫 달부터 광고 책자 배민욕이어 배달통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써가며 배달앱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는데 이 광고가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첫 달에 장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 혼자 시작했는데 배달 주문이 마구 밀려오기 시작을 했고 맛있다는 리뷰가 넘쳐나면서 하루에 2건 3건 들어오던 주문이 20건 50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주방에 일하시는 이모 한 분을 구했다가 한 달 만에 한 명 더 채용해서 셋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한 대를 샀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직접 배달도 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일은 바쁘고 힘든데 재료비에 인건비에 공과금, 세금 특히 수백에 달하는 광고비를 정산하고 나니 하루에 수십 건의 주문이 들어와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적더군요. 주방이모 한 분이 말씀하시길 총각사장아. 이 정도면 대박이야. 갈수록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 나는 배달비 한 푼 아껴보려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비 챙겨 입고 직접 배달까지 다녔는데 매출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번 돈이 적어서 때려치우고 싶은 정도도 아니고 많이 벌어서 기분 좋은 정도도 아닌 중간쯤 되는 어중간하게 되는 정도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2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아무리 업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하루 8시간만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한여름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의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며 온몸이 땀뻑뻑이 된 후 내려오는 길에 돈 한번 왕창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회사를 그만둔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수중에 있던 돈도 상당 부분을 술 먹고 노는데 쓰며 보냈습니다. 제 삶의 낙이라곤 낮에는 열심히 배달해서 돈 벌고 밤에는 여자들 만나 노는 게 다였을 때였죠. 하루는 오후 3시쯤 배달 주문이 들어와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손님은 원룸에 혼자 살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씨처럼 보이는 젊은 아줌마였습니다.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는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짧은 반바지의 위에는 헐렁한 민소매티를 입고 있는데 얼핏 봐도 몸매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더군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청순해 보이면서 그녀를 보는 순간 설레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얼핏 봐도 나보다 한창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왜 설레지 싶었죠. 그녀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1에서 2번씩은 해물찜이나 아구찜을 번갈아 가며 주문을 했고 배달 갈 때마다 그녀를 보면 설레어왔어요. 그 집만큼은 배달 기간 보내고 직접 갔고 찜총각 이 집 해물찜 엄청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찜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10분쯤 가면 혼자 가서도 노래 부르고 여자랑 술도 먹으며 놀 수 있는 곳이 있어. 한 달에 서너 번은 들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알바하던 여자를 한 명 만났죠. 바로 오후 3시만 되면 찜을 시켜 먹는 미씨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엔 화장을 해서 못 알아봤는데 그녀가 먼저 알아보고 찜총각 여기 웬일이야 이러는 거다. 그때서야 나도 알아봤죠. 오후 3시만 되면 해물찜 시켜 먹는 단골 손님 은숙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아저씨와 단골 손님 관계였지만 내가 손님 된 상태에서 난처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잠시 동안 대화가 없었지만 우린 서로 안면이 있는 만큼 금세 친해졌습니다. 은숙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녀가 우리 집 단골이 된 이유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해주신 해물찜이 맛과 내가 만든 해물찜 맛이 비슷해서 자주 시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서 이혼하고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그때 생긴 카드빚을 아직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도망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싶어. 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신에게 맡겨두고 집을 나왔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서인지 그녀도 나도 애틋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녀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쯤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찜총각 많이 덥제 잠깐 들어와 땀 좀 식히고 가라. 그래 뭐 시원한 거 하나 줘봐라 먹고 가게. 한가한 시간에는 그녀의 집에 가서 더위도 식히고 놀다 오곤 했죠. 됐다. 너한테 어떻게 찜값을 받겠노? 해물찜 소자 가격 25,000원을 주는데 난 받지 않았다. 너랑 나랑 친구하는 사이 동안은 해물찜 평생 공짜다. 타지에서 외롭게 사는 처지에 서로 돕고 살자.